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평안 김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명우 변호사님 모시고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의 회생파산팀장 박명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로 법인 운영하시다가 파산하시는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파산의 경우와는 다소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고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법인이 파산 회생을 하게 되면 대표도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이 부분은 연대 보증 약정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책임 경영 이행 약정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예 없고 그냥 부동산 같은 데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는지 구분이 필요한데요. 특히 제1금융권에서는 요즘 연대 보증 약정을 잘 설정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한 2019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활발히 했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해준다 그래서 이런저런 서류 막 서명하다 보면 무슨 서명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이사라고 무조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이라고 명시된 조항이 있는지, 서명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연대보증 약정서라고 별도의 제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출한 게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한 번 대출한 다음부터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대출 서류를 잃어버리셨거나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셨는지부터 알아보셔야겠죠. 본인에게 연대보증 약정이 있는지는 대부분 본인 명의로 부채 확인서 또는 부채 증명서라고 불리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뭐든지 그렇지만 돈 빌린 사람은 잘 까먹어도 돈 빌려준 사람은 절대 안 까먹거든요. 은행은 자신의 채권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하면 부채 확인서에 일반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구분해서 또 이자, 원금까지 구분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부채 확인서는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실무상 부채 확인서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도산 절차를 정말 준비하시는 분들만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고요. 금융거래 확인서 등 대체적인 서류를 통해서 우선 확인해 보신 후 그래도 석연치 않은 분들만 최후의 수단으로 부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채 확인서는 주의해서 발급받아야 하는군요. 혹시 부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향후 신용등급 하락이나 이와 유사한 불이익이 있는 것인가요? 부채 확인서 발급만으로 바로 신용등급 하락은 없고요. 아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금융기관끼리 채권 양도를 해서 제3의 대부업체가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부채 확인서를 기존 은행에서 떼면 되는 것인가요? 부채 확인서는 채권자가 발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채권자가 발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지금 자신의 채권자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를 이용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 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신 뒤 그 채권자에게 가서 부채 확인서를 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은 보증을 통해서 정책 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가끔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 이행 약정이라는 것을 맺으시더라고요. 네, 이 약정은 연대보증과 유사하지만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연대보증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에요. 당사자들끼리 계약상 정하게 되는 약속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연대보증과 비슷하지만 연대보증은 아닌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대보증과 비슷하지만 연대보증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 받기, 법령 및 기업회계 기준 준수, 위반 시 형사상 책임, 보증료율 가산, 보증기업에 대한 사전 구상권 및 기한이익 상실, 신용보증 해지 및 회수 등을 하는 것인데요. 어디까지나 약정입니다. 어쨌든 연대보증은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은 것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 주체부자랑 거의 비슷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연대보증보다는 낫기는 한데요. 책임경영 의무 위반 시에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하시긴 해야 합니다. 회사 채무가 대표님 개인한테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융기관에서 법령 위반 등을 문제 삼아서 대표님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 형식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대응이 어렵긴 합니다. 실무상 보통 법인이 회생하거나 파산하면 보증기관에서 법인 대표이사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이사를 가셨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이런 확인 요청에 바로 대응을 못했고, 전화도 해외에 가시면서 못 받으시다 보니 오해가 발생해서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에 대표님이 연대보증은 없고 코로나 때 정책자금 대출, 중소기업 대출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연대보증 약정 대신 책임경영 약정만 하셨다. 그럼 이런 분들은 법인 파산을 하시면서 굳이 개인 파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다가 어려우실 때 워낙 급하니까 여러 가지 대출을 막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따지시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실 텐데요. 개인 대출 따로 없으시고 법인 대출만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상 엄연히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달라서 굳이 개인 파산까지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유튜브에서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니 가까운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상담해 보시고 대응 방향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꼭 법무법인 방문하실 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와 같이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저와 같이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 두 가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이 어렵다고들 많이 하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일단 개인 회생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빚 규모도 담보부 채권 15억, 무담보 채권 10억 이하여야 되고요.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사실 대표직만 수행하시면서 뭐 월급 받고 그런 게 소득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빚을 한꺼번에 갚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갑자기 새로운 소득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빚을 갚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채 규모가 넘어가면 개인 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이라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일반 회생은 뭐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회생 스케줄도 10년짜리라서 개인 회생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검토해보시면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 파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이 세트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군요. 네, 저희도 세트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새로운 소득의 창출을 해서 뭐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개인 파산 외에는 선택지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얼핏 느껴지기는 개인 파산이 더 빨리 끝나고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만들어서 그 소득으로 향후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득을 얼마나 설정할지, 뭐 최저 생계비를 얼마로 할지, 다른 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다면 자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언제 갚을지, 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 파산의 경우는 파산 선고를 받는 것보다는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을 받는 것이 더 핵심이거든요. 면책은 좀 새로운 개념인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법인은 파산하면 결국 청산해서 끝을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사실 파산하더라도 삶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은 면책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한다 이런 뜻인데요.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면제하고 다시 한번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켜 주기 위한 제도예요. 단시간 내에 채무랑 자산을 정리한 것인 만큼 면책을 법원이 쉽게 시켜주지는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회생은 소득으로 빚을 갚으면 되니까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파산은 남은 재산을 다 팔아서 쉽게 말해서 빚잔치를 하고 못 갚은 채무는 그냥 탕감시켜버리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역시나 그럼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법원의 대리인인 파산 관제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파산 관제인은 파산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한 자녀 재산을 다 차단해서 공정하게 파악하고 혹시나 뭐 부인권 행사할 사유는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회생에서보다 사실 파산 관제인이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면책을 해줄 수 없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표님들의 개인 파산이란 주제로 함께 알아봤는데요. 개인 파산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평안으로 연락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이라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나온 부인권이라는 개념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법인 파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평안은 그동안 회사를 일구시느라 고생하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민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